자, 다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고 계시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센 부동산 규제 내놓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인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주택 매입 공사 설치. 정부는 집값이 내리면 사들여서 임대하고 오르면 시장에 집을 풀어서 가격 조절. 약간 무슨 통화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이거는. 그리고요, 이낙연, 토지 공개념 언급. 개인 소유 땅 400평 못 넘게 제한한다. 개발이익 환수도 50%로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과 관련돼 있게 되죠. 자, 그러다 전문가들 이게 실현 가능한 주장입니까?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도 이낙연도 부동산 해법은 증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두는데 여기는 국토보유세, 택지 소유 때 부담금 해서 증세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필수 부동산, 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산 소득의 격차가 매우 빠르게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동을 걸어야만 되고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서는 과다한 토지 소유에 대해서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의 제한을 강화하고 자, 이런 정책 주장에 대해서 조영하 고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각 후보들이 공약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사실 지금 과세 얘기가 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매물이 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매물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보유세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치료 방법이 집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물 장기 현상이 뭔지에 대한 지금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26.4%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거기서 뭐 합니까? 500만 호를 지금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지금 아예 집을 많이 짓겠다. 예. 우리가 선진국 미국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기본적으로 어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예. 좀 그것만은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실패라는 측면을 갖다가 바꿀 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다면 또 하나는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측면도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막아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다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고자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을 강조하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국부론에다가 예를 들면 정치 경제학을 집어넣어서 정부 역할을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공주택도 당연히 예를 들면 공급을 해야 될 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시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한쪽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 얼마나 좋은 인프라를 갖다가 투자할 것인가 정부가 그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의 실패는 사과하되 또 투기 세력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들도 잡아야 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지 하나로만 집중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도 자체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쪽만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시네요. 그러면은 좀 아쉽다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성가족부 얘기가 나왔어요. 제1야당에서.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되는 건가? 유승민, 하태경 폐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찬성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대남 공약 전략이지만 향후 이거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 시간이 한 2분여 있는데 김병현 교수, 조대진 변호사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현 교수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날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요즘 것들 연구소 등을 만들면서 예. 20대 남성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왔죠. 유승민 후보, 지금 현재 사실 그 국민의힘 내에 있는 주자지만 뭔가 크게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에 이준석 현상을 어느 정도 등에 업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유력한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논쟁 사항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조대인 변호사, 이 여가부 문제는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계속. 네, 그 뭐 여가부 관련해서 이대남을 뭐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여성의 권리에 대한 신장 뭐 유리벽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소수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대남을 끌어안되 다만 뭐 여가부를 이거를 반대 그걸로 해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생각은 뭐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기사 하나 있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처럼 2대 이남자 공약인가 유승민 군 복무를 하면 주택 청약 때 가산점 줘야 됩니다. 이런 주장도 내놨어요. 이게 이제 대선 때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치열한 논쟁이 벌일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뭐 여가부 폐지 주장도 있더라. 국민의힘 일단 대선 공약 뭐 이런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2대 남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